이 대륙의 모두가 탐내는 용의 심장. 하지만 오직 라그나르 가문만이 소유할 수 있었으니 그들의 혈관에는 용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었다. 이 덕분에 라그나르 가문은 용의 심장을 각성시키고 특별한 신체를 발달시켜 마법, 힘, 검술에서 선천적인 최상급 재능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연히도 라그나르 가문의 후계자인 나는 용의 심장을 각성시키지 못했다. 이것이 모두 20년간 내게 검술을 가르쳐준 스승의 소행이라는 것을 나는 전혀 몰랐다. 이제 내 로즈 팰리스가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것을 보며 스승 랜든 또한 위선적인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는 말했다. 라그나르의 폐물이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군요. 티르 도련님. 재능이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이 수년간 내가 가르친 검술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분노에 차 대답했다. 그럼 처음부터 스승으로 내게 접근한 것이 너의 목표는 날 진짜 폐물로 만들어서 우리 로즈 팰리스를 다른 이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이었군. 뜻밖에도 바로 다음 순간 랜드는 검을 휘둘러 내 팔 한쪽을 잘라버렸다. 그러고는 말했다. 이제 와서도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자가 지배하는 라그나르에서는 승자만이 살아남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대륙 최고의 재능이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가르쳤든 최소한 로즈 팰리스를 지키거나 매일 내게 당신을 제대로 가르쳐달라고 애원하던 당신의 어머니라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랜든이 말을 마치자 그는 부하들에게 차가운 시신을 끌고 오라고 명령했다. 그건 내 어머니였다. 라그나르가 강자를 존중하고 약자를 경멸하는 원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내 어머니를 해친 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랜든을 치기 위해 검을 들어올린 바로 그 순간 빠르게 다가온 칼날에 내 심장이 껴뚫렸다. 랜든이 그 사람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니 이 배신의 배우가 틀림없었다.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동시에 어두운 의식의 심연에서 데이터 패널이 빛났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읽기도 전에 날카로운 검이 갑자기 내 눈을 향해 찔러왔다. 나를 라그나르의 폐물로 만든 랜든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말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소위 죽기 전에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것인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죽고 나서 떠오른 것이 랜든의 예전 모습이라니.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의식 속의 패널이 다시 나타나 랜든의 얼굴을 주먹으로 칠하는 튜토리얼 과제를 보여주었다. 몇 번이나 시험해본 결과 랜드는 이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신들이 죽기 전에 내 분노를 풀게 해주려는 것이리라. 그래서 나는 기꺼이 따랐다. 놀랍게도 주먹의 감각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더 생각할 틈도 없이 랜드는 갑자기 살기로 가득 찼다. 그의 검이 맹렬하게 내 허리를 향해 날아왔다. 그는 말했다. 도련님, 방금 오늘 수업은 끝났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심정은 이해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성식 전까지 극적으로 실력이 향상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충고 하나 해드리죠. 라그나르 가문은 주먹으로 싸우지도 않고 스승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한편 근처에서 훈련하던 다른 사람들은 재능 없는 걸 스승 탓으로 돌린다며 나를 비웃기 시작했다. 저게 정말 라그나르의 후예 맞아?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게 틀림없어. 이 비웃음 소리를 듣고 훈련장의 먼지를 느끼고 랜든에게 맞은 허리의 통증을 느끼자 나는 이것이 죽기 전의 환상이 아니라 죽었던 내가 17살이었던 10년 전의 시간으로 돌아온 것임을 갑자기 깨달았다. 그 순간 튜토리얼 과제를 완료했기 때문에 패널이 다시 빛났다. 보상으로 내 라그나르의 재능이 곧 활성화될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보상을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나는 망설임 없이 얘를 선택했다. 즉시 보상이 분배되면서 내 심장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패널에는 이제부터 내 모든 능력이 놀라운 속도로 향상될 것이라고 표시되었다. 소설에나 나올 법한 레벨업 시스템을 각성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은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다. 한편 로즈 팰리스에서는 랜든이 궁주와 내 검술 재능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랜든이 말했다. 5개월 후에 있을 각성식에서 도련님께서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주 세실리아는 금화 주머니를 꺼내며 말했다. 당신만 믿겠어요. 랜든, 부디 우리 티르에게 더 신경 써주세요. 저는 항상 그 아이가 라그나르 최고의 검사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랜든은 떠난 후 계속해서 세실리아를 비웃었다. 멍청한 어미 밑에서 저런 멍청이가 태어나는 거지. 뭐 나야 좋지. 후한 보수에
라그나르 직계 혈통의 스승이라는 칭호까지 얻었으니, 그리고 티르에 대한 정보를 팔고 그의 성장을 방해하는 대가로 그분께서 내 미래를 보장해 주실 테고, 티르 도련님, 당신은 정말 제 위대한 은인이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랜든의 표정이 어색해졌다. 내가 맹렬하게 그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지만 내 목표는 그가 아니었다. 바로 내 어머니였다. 어머니를 힘껏 껴안은 후 나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이 익숙한 감각은 내가 정말로 10년 전 과거로 돌아왔다는 확신을 주었다. 어리둥절해하는 어머니를 보며 나는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내가 미래를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아직 약하지만 시스템의 각성은 분명 내가 라그나르 가문의 모든 것, 나아가 제국 대륙 전체를 손에 넣게 해줄 것이다. 랜든, 두고 봐라. 반드시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해주겠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밤이 되었다. 나는 지금 4번울 현장에서 시스템이 내린 또 다른 과제, 신체를 한계까지 단련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비록 머릿속은 랜든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했지만 이 약한 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먼저 더 강해져야 했다. 전생에 나는 힘이 부족하여 흑설 정보단이라는 팀에 배정되었었다. 하지만 덕분에 지금 그곳에서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었다. 극적인 신체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혈액 기반의 비약, 미래에야 진위가 확인될 비법서들, 그리고 한때 포기했던 극한의 훈련 방법들. 라그나르의 재능을 얻은 순간부터 나는 전생에 하지 못했던 모든 과제를 완수하고 이전에는 휘두를 수 없었던 모든 일격을 날릴 것임을 알았다. 이것이 바로 힘에 대한 나의 갈망이었다. 어느새 나는 거의 7일 밤낮으로 훈련했다. 한편 4번울 현장의 관리자인 에블린은 이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상급 검사이자 전 백룡 기사단 부단장으로 옌파를 잃은 후 은퇴하여 4번울 현장의 관리자가 되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폐물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성실하게 훈련하다니. 정말로 라그나르 가문의 재능이 전혀 없는 걸까? 내 패널의 완료 진행률이 97%에 도달하는 것을 보자 내 휘두르는 힘은 더욱 강해졌다. 나는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다. 어젯밤 잠시 쉬고 싶었을 뿐인데 진행률 막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또한 과제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오직 내 신체를 한계까지 밀어붙여야만 완료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질식하기 직전의 순간 나는 진행률 막대를 100%까지 밀어붙였다. 과제 완료 패널이 나타나자 온몸에 즉시 허약함이 밀려왔다. 보상으로 나는 용의 심장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빠른 완료 덕분에 추가로 전생의 10년 치마력을 받게 될 것이었다. 정신을 잃기 직전 나는 지금 받기를 클릭했다. 다음 순간 엄청난 마력이 내 몸으로 밀려 들어왔다. 이 광경은 근처에서 지켜보던 에블린을 충격에 빠뜨렸다. 장면 전환. 내가 어디냐고 물은 후 어두컴컴한 방에서 깨어났다. 에블린이 들어오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티르 도련님. 여기는 제 사훈련장의 화장실이다. 하지만 라그나르의 후손이라도 그런 미친 훈련을 몸이 버텨낼 수는 없어요. 나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블린이 내게 물컵을 건네주자 그녀는 갑자기 진지해졌다. 도련님, 아셔야 합니다. 각성 의식 전 라그나르 가문에는 사적인 마력 사용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력 코어의 과부하가 걸리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렇다면 이 금기를 어겼을 때의 결과도 잘 아실 거라고 말했다. 당신이 의식을 잃은 순간 당신의 몸에서 마력의 파동을 감지했습니다. 혹시 마력 코어를 활성화시킨 것입니까? 아무래도 에블린이 어젯밤 내가 보상을 받는 것을 목격한 것 같지만 내게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 이번 생에 나는 용의 심장을 각성했다. 고작 금기 처벌 따위에 내가 위축될 리가 없지. 용의 심장은 방대한 양의 마력을 저장할 수 있는 용의 심장이다. 용의 혈통을 가진 라그나르 전사들에게 이것은 최고의 꿈이자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용의 혈통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마력 코어가 하복부에 있으며 억지로 심장에 두면 죽게 된다. 바로 그때 나는 에블린이 절대적인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힘이나 지위에 신경 쓰지 않았고 불의나 비열한 행동을 용납하지 못했다. 그녀의 그런 융통성 없는 성격 때문에 궁주가 그녀의 직속 교관 자격을 박탈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자 나는 주인의 말투로 그녀에게 물었다. 방금 한 말이 모두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있나? 정말 순간적인 현상 하나만으로 나를 처형할 셈인가? 만약 당신의 판단이 틀렸다면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나? 잊지 마라. 나는 라그나르의 제1계승권을 가지고 있다. 에블린은 오판으로 처형당하든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나를 시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블린의 손에서 마력이 퍼져나갔지만 내 하복부에서는 아무런 공명이 없었고 이는 그녀의 눈에 내가 마력 코어를 각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음 순간 에블린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제가 성급한 오판을 했습니다.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에블린이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용의 심장이 주인의 의지에 따라 숨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나는 내 마력을 마음대로 감출 수 있었다. 인간이 용의 심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몇 년 후에야 밝혀지기 때문에 에블린이 내가 용의 심장을 각성한 것을 발견할 리가 없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나는 생각에 잠겼다. 에블린에게 빚을 하나 지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괜찮다. 그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진실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잘했다. 에블린. 시간은 빠르게 흘러 며칠 뒤가 되었다. 그 며칠 동안 나는 여전히 랜던에게 건성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자세부터 검을 휘두르는 것까지 모든 것이 어색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좋은 생각을 해냈다. 나는 갑자기 훈련용 검을 반으로 부러뜨리며 말했다. 당신이 가르치는 건 쓰레기야. 하나도 배우고 싶지 않아. 게다가 당신의 그 한심한 실력으로 어떻게 중급 검사가 된 거지? 내게 조롱당한 랜던은 화를 내며 말했다. 감히 다시 한번 말해봐라. 나는 말했다. 뭐, 듣기 좋으냐? 넌 하급 마수조차 이기지 못하는 순전한 쓰레기야. 그리고 넌 해고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 말을 들은 랜던은 계약 기간을 빌미로 이 갑작스러운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답했다. 원하는 금액이 얼마든 보상해주지. 그냥 빨리 떠나기나 해. 내 목표는 랜던을 제거하고 그에게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조사할 기회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시스템 창은 내게 또 다른 임무를 부여했다. 랜던을 물리쳐라. 하지만 내가 결투로 해고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기도 전에 에블린이 말했다. 라그나르의 방식대로 원한을 해결해야 합니다. 법정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승패가 결정된 후 패자는 승자의 명령에 따릅니다. 이 제안을 들은 랜던은 당연히 기뻐했다. 자신은 절대로 내게 진리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좋은 생각이다. 당신의 직속 스승인 내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줘야겠군. 아주 좋습니다. 결투는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뒤 제4훈련장에서 열립니다. 그 후 나는 에블린을 찾아가 왜 내 대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었다. 에블린은 말했다. 그와 관계를 끊기로 선택한 이상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랜던의 배후 세력이 그를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를 해고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에블린을 더 추궁한 후에 나는 그녀가 랜던이 내게 이상한 검수를 가르치는 것을 보고 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발견했다. 그 남자의 고용주는 겨울 편백나무궁의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전생에서처럼 여전히 그 짜증나는 권력 다툼 때문이었다. 정말 그놈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에블린은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이 전력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랜던을 제치고 당신에게 검수를 가르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나지만 그는 라그나르 직속 교관이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장면 전환. 시간은 빠르게 흘러 결투의 날이 되었다. 랜던과 나는 제4훈련장에 섰고 구경꾼들은 경기가 3합 안에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어쨌든 나는 가문이 인정한 라그나르의 패급이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중급 검사인 랜던을 이길 수 있겠는가? 랜던이 말했다. 도련님께서 사과하신다면 이 일은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에 목숨 걸지 말라고 나는 받아쳤다. 그 말은 내가 해야 할 말인데 외팔이 검사가 되고 싶지 않다면 해고를 받아들여라. 이 순간 랜던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즉시 배후의 고용주를 찾아갔다. 상대방은 그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다. 결투 중에 실수인 청나를 죽이라는 것이었다. 법정은 이 결투에 대해 모르고 있었기에
설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랜던은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었다. 나의 스승으로서 랜던은 내게 주도권을 주겠다며 먼저 공격하라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그렇게 죽고 싶다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우리의 검이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삼합이 빠르게 지나갔다. 이 모습은 이전에 나를 조롱했던 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라그나르의 패급이 중급 검사와 대등하게 싸우는 거지? 한편 랜던은 싸우면서 계속 나를 조롱했다. 왜 그러십니까? 도련님, 당신이 얕보던 중급 검사조차 감당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랜던은 내 실력이 최근에 확실히 향상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은 여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몰랐던 것은 거의 30합을 주고받은 후 랜던이 마침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패급이 어찌된 일인지 그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민하는 동안 나는 진지하게 물었다. 누가 너에게 접근하라고 지시했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넌 일부러 내게 쓰레기 같은 가르침을 주려고 보내진 거잖아. 랜던이 대답을 망설이는 것을 보고 내가 대신 대답했다. 인터 사이프러스 궁이지. 맞지?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말이야. 이 말을 들은 랜던은 자신의 계획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가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먼저 팔 하나를 잃는 기분을 맛보게 해주었다. 랜던의 팔을 자른 후 나는 전생에 그가 내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일이 이렇게 된 건 내 놈의 가짜 중급 검술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강자가 지배하는 라그나르에서는 승자만이 살아남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나는 내 손으로 랜던의 목숨을 끊고 시스템이 내린 임무를 완수했다. 시스템, 그리고 목표를 초과 달성했기에 추가 보상을 제한받았다. 수락을 누르는 순간 내 머리 위에서 엄청난 살기가 갑자기 내려올 줄은 몰랐다. 이 사람이 착지하자 훈련장이 산산조각나고 돌이 튀었으며 마력이 폭발했다. 돌아보니 놀랍게도 나타난 사람은 라그나르 가문의 9용 중 하나이자 마룡이며 현재 백룡 기사단의 단장인 유리우스였다. 그가 왜 여기에? 언제부터 이 결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 관중들 역시 마룡의 힘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깜짝 놀랐다. 에블린이 말했다. 유리우스님은 훈련장에 평범하게 들어올 수 없었나? 이제 또 내가 청소해야 하잖아. 보통 9용이 갑자기 나타나는 이유는 마수 침공이나 가문 내범죄 단 2가지뿐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마수도 말썽꾼도 없었으니 유리우스가 올 리가 없었다. 뜻밖에도 다음 순간 유리우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러고는 내 등을 세게 치며 칭찬했다. 티르, 내 방식은 정말 신속하고 무자비하군. 너를 뒤통수의 왕이라 부르겠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유리우스는 이 칭호가 좋지 않다고 여겼다. 랜던은 처형당에 마땅했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유리우스가 온 목적은 아니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백룡 기사단에 초대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이 발표는 즉시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유리우스님이 패급을 자기 팀에 초대했다고? 각성의식은 아직 시작도 안 하지 않았나?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실제로 마력핵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유리우스도 내 잠재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검술에는 타고났지만 마력은 낮은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모두가 놀랍게도 이 탐나는 초대에 나는 단지 3마디로 대답했다. 거절합니다. 이 때문에 유리우스는 당황했고 서둘러 핑계를 대고 떠났다. 곧 이 사건은 라그나르의 거리에 퍼져나갔다. 한때 나를 얕보던 사람들은 점차 라그나르 패급이라는 호칭을 티르 도련님으로 바꾸었다. 이 소식은 인터 사이프러스 궁에도 전해졌다. 궁주 에밀은 이제 크게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건 정말 문제로군. 그 패급이 랜던을 죽이다니. 우리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떡하지? 뒤에 서있던 사람이 안심시켰다. 걱정할 필요 없어. 랜던은 결국 가짜 중급 검객일 뿐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에밀의 오빠이자 9용 중 한 명인 능설용 에드워드였다. 하지만 에밀이 걱정한 것은 랜던의 죽음이 아니라 결투 이후의 연쇄 반응이었다. 이제 마룡뿐만 아니라 에블린이 직접 검술을 가르치고 있잖아.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성장을 방해할 수 없게 됐어. 만약 티르가 잠재력을 보이기 시작하면 로즈궁을 차지하려는 우리 계획이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 바로 그때 밖에서 누군가 들어왔다. 그는 에밀의 아들 에스윈이었는데 그가 말했다. 어머니, 가주 세실리아님은 그런 사소한 일로 그 패급에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에밀이 말했다. 가주를 화나게 하지 않고
로즈궁을 차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의 아들을 완전한 패급으로 만드는 거야. 에스윈이 말했다. 마룡과 에블린은 원래 약자에게 더 신경을 쓰죠.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패급을 강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에드워드가 화를 내며 말했다. 에스윈, 누구든 얕보지 마라. 특히 라그나르의 혈통을 가진 자들은. 에스윈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알았다고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걱정되시면 제가 먼저 가서 그 패급에게 녀석의 분수를 알려주는 건 어떨까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에블린의 첫 검술 수업이 막 끝났다. 그녀는 물었다. 왜 백룡 기사단에 들어가서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는 거지? 사실 거절은 그저 내 위장이었다. 전생에 내 가장 큰 소원은 백룡 기사단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각성의식에서 1등을 하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지금 들어가는 건 너무 큰 손해였다. 모두에게 내 힘을 보여줄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내가 말했다. 에블린 스승님, 제가 거절한 건 아직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블린은 이 말이 다소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전 단장은 사람을 잘못 본 적이 없었으니까. 심한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이 기술을 에블린에게 사용했다. 다음 순간 그녀의 정보가 시스템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다. 이 기술은 앞으로 여러 상황에서 분명히 유용할 것이다. 바로 그때 누군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그는 남쪽 검문소에서 온 11드레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이 사람은 꽤 사나워 보였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나는 그에게 심한을 사용했다. 놀랍게도 그는 나를 강하게 동경하고 있었고 특히 나와 대련하고 싶어 했다. 그러자 시스템은 내게 라그나르 패급 칭호를 없애라는 마지막 초보자 임무를 주었다. 11드레는 정말 생각 없이 말했다. 그는 내 면전에서 예전에는 내가 라그나르 패급이라는 별명에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내가 보여준 힘이 내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본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의 태도가 변한 것이다. 그는 말했다. 티르 도련님, 죽을 때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포기했던 제 투지를 다시 불태운 것이 바로 도련님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와 대련할 기회를 주십시오. 과거였다면 그의 진심을 의심했겠지만 시만이 있으니 그의 상황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 게다가 10일 뒤에는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랜던을 물리치고 유리우스님의 호의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전에 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경하는 태도로 바뀐 것 같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다.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려 하다니. 라그나르 가주가 되기 전에 나는 정말 지지자들이 필요했고 오늘 에블린의 허락을 받아 이 기회의 마지막 초보자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나는 10일과의 즉석 대련에 동의했다. 10일이 검으로 공격을 시작하자 나는 먼저 그의 힘을 떠보기 위해 방어했지만 그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의 속도는 빠르고 타격은 강력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자신을 남쪽의 패급이라고 부르다니. 이전의 나라면 아마 한 합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의 상대를 이기는 것이 물 마시는 것보다 쉬웠다. 내 전력의 일격에 11은 수십 미터 밖으로 날아갔다.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된 그는 항복했다. 검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다가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나 자신에게 시만을 사용했다. 곧바로 내 눈앞에 나에 대한 정보창이 나타났다. 시스템은 내가 스스로 능력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능력치는 수치로 표시될 것이라고 알려줬다. 내 재능 칸에는 아직 4개의 빈 슬롯이 있었고 이는 내 한계가 상상을 초월할 것임을 의미했다. 계속해서 시스템 과제를 완료하면 남은 4개의 미지의 재능을 얻게 될 것이었다. 용의 심장과 전생의 마력 덕분에 내 마법력은 꽤 높았다. 오직 내 행운 수치만이 눈에 띄게 이상했다. 마이너스였다. 이것 때문에 저주라도 받은 건 아닐까 싶었지만 동시에 전생의 불행의 진짜 이유를 설명해주기도 했다. 빨리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한편 제자들의 성장을 본 에블린은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이것은 정말 완벽한 출발점이었다. 강자가 지배하는 라그나르에서는 동경 아니면 질투, 2가지 반응밖에 없었고 여기 모인 모두는 전자를 보여주었다. 그들 모두 티르 도련님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그들과 계속해서 연습할 준비를 했다. 마지막 초심자 과제를 완료한 후 어떤 재능을 받게 될지 몹시 궁금했다. 놀랍게도 다음 상대를 이긴 후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나와 대련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이기고 그들의 인정을 받으면 내 행운 수치가 올라갔다. 그래서 나는 대규모 노가다 모드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나를 동경하는 여기 모든 사람과 대련해서
내 행운 수치를 최소한 0으로 되돌리고 평생 따라다닌 칭호를 없앨 수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크게 놀랍게도 거의 20번의 전투 끝에 행운 수치는 원하던 대로 올랐지만 과제 진행률은 고작 1%밖에 오르지 않았다. 내 짐작이 맞다면 방금 내가 이긴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 깊이 나를 동경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무래도 나를 얕보거나 더 강한 상대를 찾아야 할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갑옷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갑자기 내 앞에서 다가왔다. 그가 말했다. 이제 제가 한 수 배울 차례군요. 그를 보자마자 나는 놀라움에 휩싸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존재감에 더욱 위축되었다. 이 사람은 북부 4대 군주 중 한 명이자 은빛 사자라 불리는 진정한 검술 천재 엘링턴 나시오였다. 그가 말했다. 각성 의식 전에 라그나르의 검술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을 용서하십시오. 티르 도련님. 이 말을 듣고 나는 먼저 엘링턴에게 통찰의 눈을 사용했다. 그에게 아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진심으로 내 소문을 듣고 대련하러 온 것이었다. 과제를 완료할 수 있을지는 둘째치고 북부 4대 군주 중 한 명과 대련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령지더라도 현재 내 실력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었다. 서로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즉시 동시에 전력을 다한 일격을 날렸다. 나는 이것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음 순간의 폭발이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먼지가 가라앉자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나는 웰링턴을 상대로 한 합도 버티지 못했지만 이건 당연한 일이었다. 어쨌든 북부 4대 군주는 각성의식에서 가장 유망한 견습 기사들이었으니까. 내가 말했다. 내가 졌어. 내 검이 부러지는 순간 나는 결과를 알았다. 웰링턴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훌륭한 대결이었습니다. 당신의 검이 너무 낡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 오히려 제가 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 그가 말했다. 다음번에는 공정한 대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대답했다. 좋아, 약속이야. 북부 4대 군주 중 한 명에게 인정을 받자 초심자 과제 진행률이 즉시 5% 증가했고 내 행운 수치도 10점 올랐다. 웰링턴은 정말 강했다. 천재이면서도 노력파였다. 이번 생에서 나는 시스템과 전생의 기억 덕분에 확실히 훨씬 강해졌다. 하지만 함께 대련하는 순간 나는 아직 각성의식에서 1등을 차지할 힘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엘링턴이 나에게 다른 볼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게 초대장을 건네며 말했다. 저와 함께 청룡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말했다. 청룡회는 유명하잖아. 나 같은 사람은 참석할 자격이 없어. 웰링턴은 재빨리 그 말을 일축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그나르의 혈통을 가진 분에게 이 정도 모임은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웰링턴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청룡회는 에스윈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이었다. 나를 얕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테니 내 과제를 완료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또한 겨울 편백나무군과 에스윈의 움직임을 관찰할 좋은 기회이기도 했으니 이 초대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내가 말했다. 그럼 받을게. 가는 길에 나 데리러 오는 거 잊지 말고. 웰링턴이 웃었다. 정말 뻔뻔하시군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한편 로즈 팰리스에서는 내가 청룡회 초대장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즉시 바빠지셨다. 어머니는 가문 최고의 예복 재단사를 부르셨다. 이것을 보고 나는 놀라서 물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세실리아가 흥분해서 말했다. 이 모임은 그 교활한 에밀의 아들 에스인과 웰링턴 같은 천재들이 모이는 곳이야. 원로원조차 청룡회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내 모습이 그들에게 비난받을 빌미를 조금도 줘서는 안 돼. 그러고는 세실리아가 직접 줄자를 꺼내 내 치수를 쟀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예의범절은 완벽한 거 알지만 옷차림과 가정교육은 별개의 문제란다. 이건 내가 도와줄게. 잊지마. 내 엄마는 배우였잖니. 이 말을 듣자 내 심장이 심하게 쥐어짜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 신부는 천안사생하였다. 어머니는 항상 내게 붙은 이 꼬리표를 부끄러워하셨지만 그건 전혀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었다. 나는 어머니께 말했다. 이렇게 쓸모없는 아들을 둬서 힘드셨겠어요. 세실리아는 즉시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가 말했다. 엄마는 항상 내가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
너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라그나르의 폐물이 아니야. 나는 이것이 오직 어머니만이 내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청룡회를 완전히 박살내고 나면 라그나르의 폐물이라는 칭호는 내게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반달 후 오늘은 청룡회에 참석하는 날이었다. 웰링턴은 일찌감치 성문 밖에 마차를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보자마자 완전히 얼어붙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가 말했다. 정말 티르 맞아? 이 옷차림은 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군. 내가 말했다. 웰링턴, 농담 그만해. 이건 우리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거야. 어서 마차에 타자. 그 대련 이후 웰링턴은 매일 일부러 나와 훈련하러 왔고 우리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나를 위해 다시 제자를 받기 시작했던 에블린만 힘들어졌을 뿐이다. 이제 그녀는 내 새로운 작은 펜을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가문 사람들까지 상대해야 했다. 우리가 가는 동안 웰링턴이 갑자기 내게 무언가를 말했다. 그가 말했다. 이 초대장은 에스윈이 그에게 맡겨 내게 전해달라고 한 것이며 나를 환영하기 위해 특별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나는 별다른 반응 없이 미소만 지었다. 아무래도 웰링턴은 에스인과 내 사이가 극도로 적대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장면 전환.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인터 사이프러스 궁전에 돌아왔다. 랜던에게 내 성장을 방해하라고 지시하고 결국 로즈 궁전을 차지한 배우가 있는 곳이다. 이때 웰링턴이 SN이 말한 프로그램이 입구에서 열릴 거라고 알려줬다. 나는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거라는 걸 알았다. SN이 웰링턴을 보내 나를 초대한 이유는 최근 내 평판이 치솟기 시작했고 그가 내 기세를 꺾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에게 당하고만 있겠는가? 나는 그에게 완전한 지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것이다. 바로 그때 위쪽 창문에서 시스템과 비슷한 푸른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인터 사이프러스 궁전에도 퀘스트가 있을까? 내가 고민하는 사이 웰링턴이 갑자기 내 뒤에서 조심하라고 외쳤다. 다음 순간 내가 서 있던 자리에서 하얀 가루가 터져나왔다. 다행히 나는 재빨리 반응하여 제때 피했고 어머니께서 맞춰주신 예복을 더럽히지 않았다. 웰링턴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나를 위해 나서려고 했다. 그는 포효했다. 감히 SN? 이게 내가 말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냐? 설명해봐라. 이를 보고 나는 그에게 다시 통찰의 눈을 사용해 SN과 한패가 아님을 확인했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니 역시나 이런 짓을 할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SN이 말했다. 환영한다. 라그나르의 폐무라. 이 특별한 환영식은 내가 가장 좋아할 만한 거지. 그렇지. 하지만 나는 그가 상상했던 것처럼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의 환영식에 대해 고맙다고 했다. 이 때문에 SN은 2분 30초 동안 멍하니 있었지만 곧 상황이 더 흥미로워졌다고 느끼며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가 모임 장소로 들어서자 주변 사람들은 즉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SN이 왜 저 폐물을 신성한 청룡 파티에 초대했을까? SN이 일부러 그런 게 틀림없어. 저 폐물을 광대로 만들고 싶었던 거겠지. 웰링턴이 그들을 대신해 내게 사과하며 평소에는 저렇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몇 년 동안 이런 일에는 익숙해졌으니까. 오히려 초대해준 SN에게 제대로 감사해야지. 웰링턴은 내 마지막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이 사람들이 좀 더 거만하게 굴도록 내버려둬. 나중에 고통받게 될 테니. 이때 SN이 위층에서 내려오며 말했다. 어때? 폐무라. 이 모임에 만족하나?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조롱에도 나는 견뎌야만 했다. 원래 계획대로 해야 한다. 나는 말했다. 물론이지. 앞으로 이런 모임이 있으면 웰링턴을 보내 초대장을 전달할 필요 없어. 그냥 로즈 궁전으로 직접 오면 돼. 그러자 SN이 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꽃을 던진 건 내 실수였어. 사과할게. 나는 말했다. 하지만 난 내가 나를 환영해준 것만 기억하는데. SN이 내 등을 세게 치며 말했다. 오랜만에 보니 너 정말 재미있어졌네. 정말 내가 점점 더 마음에 들어. 주변 사람들은 내가 SN에게 아첨하려고 고개를 숙였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라그나르 내에서도 계급 차이는 존재하니까. 갑자기 웰링턴의 표정이 점점 불편해졌다. 누군가 고의로 그의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웰링턴도 사생아로 태어났으니 라그나르의 패물과 정말 천생연분이었다. 그들은 이것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라는 것을 몰랐다. 나는 웰링턴이 내가 하려는 모든 일에 그를 돕는 요소가 있다고 믿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SN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야겠다고 말했다. 행사장에 있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인사를 해야 했거든. 그리고 나는 사생아 주제에 대해 끝없이 떠들어대던 녀석에게 똑바로 걸어갔다. 나는 테이블에서 와인병을 집어들어 그대로 그의 얼굴에 휘둘렀다. 그가 여전히 저항하려 하자 나는 그의 턱을 세게 차며 말했다. 누구더러 패물이라는 거냐? 사생아라는 신분이 내게 무슨 잘못을 했지? 잊지 마라. 너희 가문은 우리 라그나르의 감시견에 불과하다는 걸. 이 말을 하고 나는 격렬하게 비틀어 그의 뼈를 두 동강 냈다. 비슷한 계급의 가문 출신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겁에 질려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내가 말했다. 또 나에게 인사하고 싶은 사람 있나? 그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두려워했다. 그러는 동안 내 퀘스트 진행도는 58%까지 치솟았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다.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다음 순간 내 목은 내 자루의 날카로운 검에 둘러싸였다. 내가 방금 그들의 도련님을 다치게 했으니 그들은 내가 죽음으로 속죄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나의 강한 압박감에 그들은 검을 제대로 쥐고 있지도 못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즉시 자신들이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여전히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싶어 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땅에 떨어지는 그들의 머리뿐이었다. 나는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에블린 스승님. 에블린이 온 이유는 나를 정말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한때 SN의 스승이었으니 당연히 그의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제 매직 드래곤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심지어 백룡 기사단의 정식 제보까지 가져왔다. 그는 내 잠재력을 정말 높이 평가하며 나를 잘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청룡 파티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고 격렬한 싸움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때 에블린이 놀라며 물었다. 내가 따라온 걸 어떻게 알았지? 직감. 나는 단 한 단어로 대답했지만 그녀를 속이는 것은 아니었다. 드래곤 하트를 가진 라그나르라면 누구나 극도로 예민한 육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나는 마차에 올라탔을 때부터 에블린이 내 뒤를 바짝 따라오는 것을 알아챘지만 동시에 에블린도 자신의 추측을 확인했다. 나는 정말로 내 힘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에블린에게 물었다. 여기 있는 자들이 후계자를 모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블린의 눈빛이 즉시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말했다. 가문의 규칙에 따르면 즉결 처형입니다. 나는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각성의식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냥 각자 팔 하나씩만 자르십시오. 명령을 받은 후 에블린은 즉시 나아갔다. 그녀는 내 요구를 실행했고 나를 모욕했던 모든 이들의 팔을 잘라버렸다. 그리고 나는 혈통을 논한 자들만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가진 SN도 이를 전혀 막을 수 없었다. 곧 에블린은 임무를 완수했다. 동시에 내 초보자 임무 진행도가 100%에 도달했다. 그 후 나는 떠나면서 SN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환대해줘서 고마워.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이제 초보자 임무를 모두 완료했으니 라그나르의 패물이라는 칭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경험치 만능약도 받았다. 하지만 오늘 가장 큰 수확은 웰링턴과 에블린을 내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었다. 돌아온 후 내가 청룡 파티를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지지자들이 특별히 나를 위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하지만 SN은 비참했다. 이 순간 그는 어머니에게 뺨을 맞으며 훈계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 패물에게 핑곗거리를 제공해서 내 부하들을 심하게 불구로 만들게 놔뒀다는 말이냐? 그를 얕보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했잖니. 이대로 가다간 로즈 팰리스를 차지하려는 계획이 결국 무너질 거야. SW는 여전히 해명하려 했지만 그가 받은 것은 에밀의 무자비한 질책뿐이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서 제대로 반성이나 해. 그리고 SW인이 떠난 후 에드워드는 다시 한번 그녀를 안심시켰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는 오히려 이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로즈 팰리스는 쓰레기들만 가득하지만 늘 가주의 지원에 의존해왔기에 공략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티르의 등장이 가주의 눈에 띄어 더 강해질까 우려되니 계획을 더 완벽하게 만들 합당한 명분이 생겼다.
그가 청령연회에서 일으킨 이 큰 소동을 빌미로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그를 제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로즈 팰리스는 상속권을 잃게 될 것이다. 에밀은 만족스러워하며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물었다. 에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금부터 세면 체포 영장이 곧 도착할 거라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 가서 목욕하고 좀 자. 이건 남부 화산 지역에서 가져온 특별한 아로마 오일과 허브야. 한편 반대편에서는 웰링턴이 이제부터 나와 생사고락을 함께하겠다고 엄숙하게 밝혔다. 그는 말했다. 원래 우리 가문은 내가 에스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했지만 지금은 내 생각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이 기회에 나는 웰링턴에게 부탁 하나를 했다. 나는 쪽지를 꺼내며 말했다. 만약 나와 에스윈의 권력 다툼이 치열해지면 그때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미래의 웰링턴이 그의 가문 나시오의 가주가 되어 라그나르와 5대5로 맞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이 기회에 그를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웰링턴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내가 건넨 쪽지를 받으며 말했다. 너와 생사고락을 함께하기로 결정한 이상 당연히 너의 일은 나의 일이라고. 하지만 바로 그때 문밖에서 다급한 갑옷 발소리가 들려왔고 도착한 이들은 법무관의 법률 검사들이었다. 그들은 말했다. 티르 라그나르, 우리는 협박, 이협, 폭력으로 내분을 일으킨 혐의로 당신을 체포하러 왔다고. 이 광경을 보고 침착하게 앞으로 나아가 훑어보며 이놈들이 참을성이 없다고 비웃는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경악했다. 이 체포 영장은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지만 나는 따질 생각이 없었다. 나는 법률 검사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신호했다. 어쨌든 이후의 일들이 내가 윈터 사이프러스 팰리스를 돌파할 수 있을지 결정할 테니까. 그리고 떠나기 전에 나는 엘링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그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 그가 손에 든 쪽지를 보았을 때 그 안의 내용은 나의 필살기가 될 것이다. 장면 전환, 곧 나는 법률 검사들에게 이끌려 법무관으로 가게 되었다. 나를 신문하는 자들은 모두 9용의 일원들이었다. 그 중에는 마법의 용 우리우스 라그나르, 산등성이의 용 에드워드 트로이만, 검의 용 오샤 라그나르, 그리고 원로 용 울프 라그나르가 있었는데 그는 원로원의 장로라는 또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울프가 혈통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분명 사생아인 나를 경멸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음에도 울프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후 울프는 청령연회에서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열거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일으킨 문제이며 지난번에 내가 두들겨 팬 모든 속가들이 라그나르에서 벗어나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으니 내가 이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라그나르 가문의 명성에 먹칠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그때 라그나르의 상속권을 모욕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팔뿐만 아니라 목을 베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신하입니다. 군주가 그들에게 명예와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서서 군주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 자리에서 처형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에 우리우스는 내 말에 크게 동의했다. 울프와 에드워드가 놀라는 동안 검의 용오샤가 말했다. 내가 표현하려는 차별은 이해하지만 우리 라그나르는 강하지만 영토가 넓지 않다고. 만약 우리가 봉신과 차별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라그나르가 마주할 마지막 운명은 막다른 길뿐일 것이라고. 이 말을 듣고 나는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오샤는 가주의 첫 번째 부인이자 플럼 팰리스의 안주인이다. 전생에서 그녀는 나에게 결코 적대감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물었다. 울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각성의식은 2달 뒤이니 3개월 감금이라고. 나는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오샤는 내년 각성의식을 기다리라고 제안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다치게 한 15명의 아이들도 참가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에드워드는 매우 기뻐했다.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마법의 용이 이미 나를 위해 변호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내가 올해 각성의식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각성의식을 미루는 것은 라그나르에서 나쁜 일이다. 그런 끔찍한 인물이 로즈 팰리스를 대표하는 것은 거의 무시할 만했다. 당연히 그들은 로즈 팰리스를 삼킬 충분한 수단을 갖게 될 것이다. 나는 단호하게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항소 후의 결과가 단지 3개월 감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이 순간 사악한 미소를 한가득 드러낸 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9용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우리우스는 심지어 내가 항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물론합니다. 강자가 지배하는 라그나르에서
항소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승리자가 진실을 대변할 것입니다. 울프는 내 결정이 꽤 오만하다고 생각했다. 내 힘만으로는 15개 가문의 힘에 결코 저항할 수 없었다. 당연히 나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전쟁은 다른 차원으로 격상될 것이다. 힘의 격차가 클 경우 양측은 결투 형식의 대리전을 통해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 오리우스는 듣고 나서 나에게 다소 실망한 듯 조용히 말했다. 피고인인 너는 대리인으로 자신만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인터 사이프러스 팰리스는 기껏해야 에스인 같은 검의 천재를 내보낼 것이라고. 그러면 너의 최종 결과는 필연적으로 패배일 것이라고. 너는 에블린과 내가 너의 대리인으로 싸울 거라고 생각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대리전은 나에게 그저 미끼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진짜 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지금쯤 엘링턴과 에블린은 내 임무를 완수하고 인터 사이프러스 팰리스의 그놈들을 무너뜨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다. 내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발생했다. 이 순간 내 뒤의 문이 누군가 뛰어들어오면서 열렸다. 높은 자리에 있던 9용은 모두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다. 그렇다. 라그나르의 가주, 나의 아버지 카이르, 그가 정말로 왔다. 나는 한쪽 무릎을 꿇고 말했다. 견습 검사 티르, 위대한 용신의 현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동시에 시스템은 플롯 임무를 제시했다. 임무 요구사항은 인터 사이프러스 팰리스를 얻고 그 비밀을 찾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지난 청룡 연애 방문 때 보았던 푸른 빛을 떠올렸다. 이 문제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니 정말 부주의했다. 아무래도 인터 사이프러스 팰리스에는 정말로 수상한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이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제 먼저 아버지를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내야 한다. 그가 말했다. 일어나라. 지나가다가 너의 상황에 대해 들었다. 꽤 복잡한 것 같구나. 그래서 재심을 위한 대리전을 정말로 진행하려는 것이냐? 나는 긍정의 대답을 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의 대리인으로 싸울 수 없다고. 그래서 그는 나에게 대신할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아버지는 날 시험하고 계셨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대로 해드리겠다. 나는 말했다. 나에겐 소위 대리인이 없다고. 이 결투는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알지만 나만이 싸울 수 있다.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항복보다 죽음을 택했는지 알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말을 하자 아버지는 즉시 웃음을 터뜨리며 말씀하셨다. 모두 내 아들이 한 말을 들었는가? 라그나르의 후계자가 할 말로 이보다 더 적합할 순 없지. 내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든다. 라그나르의 주인으로서 내가 널 시험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너, 티르가 내 검의 일격을 견뎌낸다면 너에 대한 모든 의심을 거두어주겠다. 넌 날 거절할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와라. 갑자기 등 뒤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 가주님, 절대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실 수 없습니다. 에드가 내가 그 일격을 견뎌내면 가주님께 인정받는 후계자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 가능성을 막기 위해 그는 가주님의 결정을 막아야만 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신하로서 두 분의 부자 관계에 간섭할 권리는 없지만 규칙에 따르면.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말했다. 내 판단에 불만이 많은 모양이군. 그는 즉시 움츠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가주님의 뜻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단상에 있는 매직 드래곤을 보셨다. 그는 줄곧 거기서 미소 짓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가주님을 뵙게 되어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장황하게 떠들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에 아버지는 당연히 그의 생각을 이해했지만 지금은 당면한 문제부터 처리해야 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어떠냐, 아들아? 내 결정에 이의는 없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계획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당연히 나는 그런 신의 뜻을 따라야만 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아버지에 대한 나의 대답은 거절이라는 단어였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잠시 멍해졌다. 나는 말했다. 상벌의 결과가 공평하지 않다고. 만약 내가 이긴다면 더 후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 당신의 힘은 대륙 최강입니다. 어떻게 대리전 상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내가 어떤 보상을 추가하고 싶은지 물으셨다. 나는 에드워드를 향해 사악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고 말했다. 인터 사이프러스 궁을 원합니다.
이 말에 에드워드는 너무 화가 나서 패가 터질 것 같았고 당장 달려가 나를 두 동강 내고 싶어 했다. 울프는 내가 너무 오만해서 결국 스스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나는 아버지의 성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내 제안에 동의했다. 그는 말했다. 후계자가 되고 싶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지.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내가 직접 시험하겠다. 아버지는 내가 아직 마법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셨기에 그는 녹슨 철검을 무기로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왕다운 기운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저 거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내 온몸과 심지어 뼈까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게 만들었다. 한편 전투를 지켜보던 에드워드는 다시 우쭐해졌다. 그는 내가 아무리 강해졌다 한들 상급 검사조차 견딜 수 없는 일격을 견뎌낼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단상에 오르기 전에 몰랐다. 나는 이미 이전에 시스템이 보상으로 준 포션을 사용했고 모든 분배 가능한 포인트를 힘에 투자하여 이전보다 3배나 증가시켰다는 것을. 이 정도의 힘이라면 아버지의 일격을 확실히 막을 수 있었다. 준비됐냐고 물으신 후 아버지는 즉시 검을 내리치셨다. 그리고 100% 집중하여 나는 아버지의 공격 궤적을 성공적으로 포착하고 최적의 방어 자세를 준비했다. 다음 순간 아버지의 강력한 압력이 주변 바닥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지만 이것은 또한 내가 해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성공적으로 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했다. 아호병들 앞에서 티르 라그나르는 자신의 의지로 결백을 증명했다. 아버지는 시익 웃었다. 그는 이렇게 괜찮은 후손을 좀처럼 찾지 못했다. 장면 전환. 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어머니는 몹시 걱정하고 계셨다. 아들이 가주님의 일격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다. 아직도 몸이 안 좋으면 당장 사람을 보내 의사를 데려오게 하마. 나는 어머니께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여기가 어디냐고 여쭈었다. 이때 유리우스가 어머니를 대신해 대답했다. 이곳은 추가 보상으로 내게 수여된 인터 사이프러스 궁이다. 방금 전 가주님의 명에 따라 인터 사이프러스 궁의 주인인 에스인과 에드워드를 추방했다. 한편 방금 집에서 쫓겨난 에밀은 너무 화가 나서 패가 터질 지경이었다. 어째서 사생아 따위가 내 궁주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거지? 에드워드는 사리로 들끓고 있었다. 그는 에스윈에게 각성식이 시작된 후 나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절대로 자비를 보이지 말라고. 그리고 어머니를 보내드린 후 나는 아까 푸른 빛을 내뿜던 방으로 왔다. 이 파란 열쇠는 물론 그것을 여는데 필요한 조건이었다. 그러자 시스템은 내가 던전을 발견했다고 알려주었다. 보상으로 던전에서 경험치를 2배로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건 아마도 퀘스트의 한 형태일 것이다. 결국 인터 사이프러스 궁에 어떻게 바닥 없는 동굴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쨌든 나는 반드시 그것을 완료해야 한다. 빨리 강해질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다. 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해야 했다. 나는 새로 얻은 인벤토리를 무기와 장비로 가득 채웠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나는 첫 던전 퀘스트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입구로 돌아갔다. 곧 동굴에서 100m 떨어진 위치에서 몬스터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순간 침을 흘리는 마법 늑대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것은 즉시 내게 달려들었다. 다행히 나는 재빨리 반응하여 제때 방패로 막아냈다. 속도 면에서는 내가 그것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정면 대결, 힘 겨루기에서는 지지 않을 것이다. 다음 합에서 나는 주도권을 잡고 성공적으로 그것의 목을 쳤지만 마법 늑대의 가죽 경도는